하버드 대학과 이제 러시 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식생활 습관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거를 먹어라고 이제 정해준 다음에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식생활을 쭉 4, 5년 봤더니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5가지를 찾아내고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 분들이 혈관 안에 혈전이 쌓인다든지 결국엔 뇌세포가 손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 피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는 어느 날 탁 하고 노년이 돼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 치매예요 라고 이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나의 뇌세포와 뇌혈관의 건강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죠. 뇌세포와 뇌혈관에 생기는 병이 이제 치매인데 음식을 먹으면 위장병도 아니고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니까 연구자들이 대단히로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이제 러시 대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식생활 습관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5가지를 찾아내고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 분들이 치매에 좀 더 잘 걸렸고, 그 음식들을 피했던 분들은 치매에 좀 덜 걸린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졌죠. 첫 번째는 버터와 마가린입니다. 이 버터와 마가린은 잘 생각해 보시면 동물성 지방이잖아요.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동맥경화라든지 혈관 안에 혈전이 쌓인다든지 이런 영향을 일으킬 수가 있고 결국엔 뇌세포가 빨리 손상이 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병도 이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스푼 미만 정도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자주 드시는 거는 치매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치즈를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이제 드시는 것이 건강한 식단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항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치즈는 이제 고단백질 음식이고 고기나 이런 거를 잘 못 드시면 칼슘도 많고 뭐 이러니까 우리 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이긴 하는데 치즈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식단이라는 거는 이거를 먹어라고 이제 정해준 다음에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건강한 노인분들의 식생활을 쭉 4, 5년 봤더니 이런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치매에 좀 더 많이 노출이 됐고 진단이 됐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치매에 좀 덜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이 연구자들은 치즈의 다른 성분보다는 불포화 지방산,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고 그것으로 만든 치즈를 너무 과다 섭취했을 때 혈관이 딱딱해진다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유발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게 뇌세포를 좀 더 빨리 손상하는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는요,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입니다. 고칼로리이고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많이 먹으면 혈압도 오를 수 있고 당뇨라든지 고지혈 이런 것도 훨씬 더, 그다음에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뇌세포도 좀 더 빨리 손상이 되고 치매에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튀긴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는 일주일에 1회 미만 드시는 것을 건강한 식단으로 분류를 했고요. 더 많이 드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페스츄리 단 과자 같은 건데, 페스츄리나 단 과자류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단 과자를 만들려면 버터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연구에서도 보면 빵, 이런 페스츄리나 단 과자 이런 거에 들어있는 당류라든지 그다음 버터 이런 것들이 혈관 망가뜨릴 수 있고 비만, 당뇨 이런 것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심혈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당 성분이 많은 거는 뇌세포도 빨리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도 좀 더 빨리 일으키게 되겠죠. 마인드 식단에서는 페스츄리나 단 과자는 일주일에 4개 미만 정도
드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5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빨간 고기 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빨간색 색깔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육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육류를 많이 섭취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고 심혈관이나 뇌혈관이라든지 동맥경화 또 혈압도 올릴 수가 있고 성인병을 좀 더 빨리 일으키게 되겠죠. 그 결과로 뇌세포와 뇌혈관도 빨리 손상시키니까 치매를 좀 더 빨리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부르는 5가지 식품은 버터, 마가린, 치즈,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단과자나 페스츄리 같은 것, 붉은 육류, 이 5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치매에 좀 더 빨리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음식은 짠 음식, 혈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높이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손상시키고 뇌졸중이나 이런 것도 많이 유발할 수 있어서 치매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음식은 술, 짠 음식, 이거를 일단 피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꼭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그런 식습관은 음식이 들어가면서 당 같은 것도 빨리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도 더 일으키게 되고 영양분도 충분히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것도 치매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규칙적으로 영양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을 때 엄청 많이 먹고 입맛 없다고 밥도 잘 안 먹고 물에다가 장아찌 대충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만 먹는 그런 식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편식하는 습관도 치매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규칙적으로 먹는 식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도 좀 잘 안 좋고 후루룩 먹는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런 국수의 어떤 당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하루 국수 드셨으면 하루 이제 밥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식단을 골고루 작성을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드시면서 활동이 줄어드니까 식사를 건너뛰고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식사하는 시간도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계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드실 수 있는 식단,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하는 시간을 내가 치매의 약을 먹는다라는 심정으로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뇌에 생기는 병이긴 하는데요. 우리 뇌는 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신체 기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과 귀와 손의 움직임, 팔다리 움직임, 이런 모든 것, 운동신경, 감각신경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러면 이 신체 기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 기능도 당연히 저하될 수뿐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잘 안 보여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백내장이 뭐 심하진 않은데 아직 수술하기 무서워서 안 할래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검사해보면 눈이 진짜 안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물의 어떤 모양도 인지가 정확히 안 되고 사람의 얼굴도 잘 인지가 안 되고 책이나 신문 같은 거를 읽지 않게 되고 그러면 뇌를 자극하는 정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 건강과 치매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눈 건강을 꼭 지켜야 되고 시력이나 이런 것도 규칙적으로 체크업을 하셔야 되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뭐 나도 모르게 황반변성이 왔다든지 백내장이 왔다든지 눈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꼭 안압도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고, 눈 건강도 규칙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게 치매 예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의 청력도 마찬가지죠.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력이 저하가 되면 치매에 훨씬 더 잘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나의 뇌가 활성화되는 루트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귀로 듣고 뇌의 측두엽 부위에 청신경을 관여하는 뇌세포의 중추가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측두엽이나 이런 세포들이 잠을 자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뇌세포가 빨리빨리 소실이 돼서 치매도 더 빨리 오게 된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면 사회적인 교류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거야. 내가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안 보게 되고 친구 동창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고립되는 생활을 할 수뿐이 없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교류 단절은 치매 위험 인자이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걸어 다니고 운동하기 좋으세요? 당연히 아프면 싫죠. 만사 귀찮으니까 누워 있어야 되고 뼈 건강도 치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절 통증도 당연히 치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게 아프면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산책도 할 수가 없고 이런 관절이 안 좋으면 걷다가 넘어져서 골절되고 이러면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치매도 더 빨리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신체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거꾸로 이런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뇌 기능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 빨리 오고 치매도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간단 운동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치매를 예방할 때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사용하면서 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어서 나는 운동을 도저히 못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낮은 계단 걷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3층, 5층 높이인데 꼭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계단 걷기가 평지를 걷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수라든지 이런 것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5층 정도 계단은 출근할 때 올라가는 것,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내려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틈이 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또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계단 걷기 좋다고 했다고 하루에 16층, 20층 아파트를 일삼아 걷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동도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셔야 되니까 무릎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은 계단을 그렇게 많이 걷지 마시고 뭐 한 층이라든지 2층 정도 걷는 정도는 괜찮으시고요. 버스 타거나 이럴 때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한 정거장 걷기, 평지를 걷는 운동,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우리 손과 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손 운동하면 여러분들 박수치기 막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손등치기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에는 손바닥에 신경뿐만 아니라 손등에도 신경이 있고 혈관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손바닥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등치기를 해보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건데 이거는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를 피면 왼손은 새끼손가락을 핀다든지 이런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되고 좀 더 익숙해지면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왼손은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을 펴고 왼손부터는 새끼손가락부터 접는 겁니다. 그래서 손, 거울, 거꾸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손등치기랑 손가락 거꾸로 펴기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손 접고 한 손 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하시면 전두엽 기능이라든지 두정엽 기능이라든지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